안녕하세요.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부터는 연력학 분야를 학습합니다. 그 이후에는 특수상 대성 이론입니다. 처음 접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정확한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 일정과 관계없이 동영상을 진도에 맞추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내용을 같이 볼까요? 수업 시간에 이미 한 내용은 좀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와 열의 정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고 일상에서는 주로 섭씨온도, 과학에서는 절대온도를 사용합니다. 섭씨온도는 일기압 순수한 물에 어는 온도를 0도, 끓는 온도를 100도로 정의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체계입니다. 절대온도는 섭씨온도와 눈금 간격은 동일하고 연력학적 절대 0도에 해당하는 섭씨온도 -273도 정도를 절대 온도의 0점인 0켈빈으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섭씨온도에 273을 더하면 켈빈 온도 수치가 됩니다. 다음은 열의 정의입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여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열에너지는 기호 Q로 나타내며 뒤에서 따로 배우겠지만 물질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와 관계 있습니다. 열에너지의 단위는 관습적으로 칼로리를 써왔으나 에너지의 일종임을 알게 된 후에는 에너지 단위인 줄 또는 킬로줄을 씁니다. 그리고 1칼로리는 약 4.2줄에 해당하는 열에너지의 양입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하였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을 때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열량 보존 법칙에 의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 물체가 얻은 열량은 같습니다. 열평형의 개념을 법칙화한 것이 연력학 제형 법칙입니다. 온도계가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에 해당되는데요. 물체 A의 온도를 매개로 하여 B와 C의 온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연력학에서 주로 다루는 이상기체의 개념을 도입해 봅시다. 이상기체란 중학교 때 배웠던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에 대한 법칙인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엄밀하게 따르는 기체를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기체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입한 가상의 기체입니다. 일반적인 기체라면 공통적으로 이 정도의 특징을 지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분자의 크기는 매우 작고 분자 사이의 힘을 무시할 수 있다. 상태 변화가 없고 분자끼리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기체에서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원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모두 합한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즉, 열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상기체에서는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한다고 했으므로 운동 에너지의 총합으로만 표현하고 이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 비례한다고 봅니다. 이제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액체나 기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은 끊임없이 무작위로 분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체 분자일수록 그 운동이 활발하겠지요. 기체 압력은 이렇게 기체 분자가 운동하면서 벽이나 용기에 충돌했을 때 가하는 단위 면적당 힘을 의미합니다. 식으로 쓰면 P는 A분의 F입니다. F는 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A는 힘을 받는 면적입니다.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을 쓰고 1파스칼은 1N/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압력의 단위도 참고하세요. 이제 1의 식인 W는 Fs식을 이용하여 기체가 하는 일식을 유도해 봅시다. 단면적이 A인 피스톤 속에 있는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하면서 팽창하여 델타 L만큼 실린더가 뒤로 밀려났다고 하면 기체가 한 일 W는 힘 F 곱하기 델타 L이 됩니다. 힘을 직접 구하기 어려우므로 아까 배웠던 압력식을 이용하면 힘 F는 PA가 되고 단면적 A 곱하기 델타 L은 기체가 팽창한 부피 델타 V가 됩니다. 따라서 기체가 팽창하면서 한 일
W는 P 곱하기 델타 V, 즉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 됩니다. 이 식은 압력이 일정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으로 기체가 한 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분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기체가 한 일 W의 부호는 부피 변화량 델타 V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체의 부피가 증가 또는 팽창하였을 때에는 일의 부호가 양수 또는 외부의 일을 합니다. 반대로 기체의 부피가 감소 또는 압축하였을 때에는 일의 부호가 음수 또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앞에서 배운 열에너지 Q, 내부 에너지 U, 기체가 한 일 W를 조합하면 열역학 제1법칙이 됩니다. 즉, 기체에 가해준 열에너지 Q는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 델타 U와 외부의 한 일 W의 합과 같다, 입니다. 열에너지까지 포함한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일종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아래 그림으로 나온 일종 연구기관의 예시는 수업 시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제 1번을 같이 볼까요? 뒤에 나오는 정합과정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4500줄은 가한 열 Q에 해당합니다. 1번에서 외부의 한 일의 양은 압력이 일정하므로 압력 P 곱하기 부피 변화량 델타 V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압력 P는 10의 5제곱뉴턴/제곱미터로 주어져 있고 부피 변화량은 단면적 0.1제곱미터에 밀려난 길이 0.2m를 곱해서 0.02 세제곱미터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값을 곱하면 기체가 한 일은 2000줄이 됩니다. (2번)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열역학 제1법칙을 이용하면 주어진 열 Q 4500줄에서 1번에서 구한 외부의 한 일 2000줄을 뺀 값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2500줄이고 양수이므로 증가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값이 증가했으므로 당연히 기체의 온도 역시 증가했겠죠? 즉, 델타 U가 양수이면 델타 T도 양수입니다. 다음은 4대 열역학 과정입니다. 열역학 과정이란 기체가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등온, 정합, 정적, 단열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업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등과 정은 모두 동일하다 또는 일정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 용어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등온 과정입니다.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나 부피가 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므로 델타 T가 0이고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도 0이 됩니다. 열역학 1법칙식에 대입하면 외부에서 기체에 가한 열 또는 기체가 흡수한 열은 그대로 외부로 한 일과 같습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인 PV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 과정은 보일의 법칙을 따르는 과정이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일정합니다. 즉,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하는 형태의 곡선이 얻어집니다. 이 곡선을 특별히 등온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열역학 과정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등온선을 그릴 일이 자주 있을 테니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등온선이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온도가 높고 내부 에너지도 큰 기체입니다. 다음은 정합 과정입니다. 아까 풀어본 예제도 정합 과정이었는데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마찰이 없이 팽창이 일어나고 외부의 일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은 압력이 일정하므로 앞에서 쓴 것과 같이 W는 P 곱하기 델타 V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역학 제1법칙의 오른쪽 두 항이 모두 남아있고 가한 열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의 형태가 됩니다. 즉 가한 열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증가의 일부가 쓰이고 그 나머지가 외부의 한 일이 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V1에서 V2로 증가한다면 그래프의 밑넓이가 1에 해당됩니다.
P 곱하기 V2-V1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온선을 그어주면 부피가 V1일 때 온도는 T1에 해당되고 부피가 V2일 때 온도는 T2에 해당되므로 정압 팽창이 일어날 때 온도는 T1에서 T2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온도가 증가했으므로 내부 에너지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겠죠. 정압 압축은 따로 다루지 않았지만 정반대의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적 과정입니다. 부피가 일정한 과정인데요. 정적 가열만 설명하겠습니다.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공급해주면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고 압력 역시 매우 커지게 됩니다. 부피가 일정하다면 델타 V가 0이고 외부에 하는 1W 역시 0이 되는데요. 그럼 열역학 1법칙에서 가한 열이 모두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가게 됩니다. Q는 델타 U가 되고 델타 U는 곧 온도 변화량 델타 T에 비례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적 과정에 대한 PV 그래프를 볼까요? 부피가 일정한 상태이므로 그래프가 수직으로만 움직입니다. 특히 가열의 경우 압력이 수직으로 증가하면서 등온선 사이를 크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온도가 많이 상승한다는 뜻이고 그 예시로 압력밥 솥에 가열을 들 수 있습니다. 뚜껑을 꽉 닫은 상태에서 가열을 했을 때 높은 온도에서 밥을 빨리 익게 만드는 원리에 해당합니다. 냄비에 뚜껑을 들썩이게 하는 등의 외부에 하는 일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신의 내부 에너지 증가로만 받은 열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은 팽창과 압축에 해당하는 예시가 모두 중요하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열이라는 말은 외부와 열 출입을 차단했다는 의미로 가열이나 냉각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열역학 제1법칙의 식에서 열에너지 Q가 0이 됩니다. 그럼 기체가 아닐 W와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 이때 기체가 팽창이나 압축을 했을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따져봅시다. 먼저 단열 팽창 과정에서는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므로 일의 부호가 양수입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의 부호는 음수가 되고 온도 변화량 델타 T 역시 음수가 됩니다. 이는 기체의 온도가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열 출입이 없을 때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외부에 일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단열 압축은 반대의 과정입니다. 기체가 압축되면서 받은 일의 크기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일을 받았으므로 일의 부호가 음수이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의 부호는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온도 변화량 델타 T 부호 역시 양수이고 이는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단열 과정을 알아볼까요? 단열 과정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두 개의 등온선 사이를 가파르게 오가는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과정이 단열 팽창, 반대인 B점에서 A점으로 가는 과정이 단열 압축 과정입니다. A점은 B점에 비해 더 바깥쪽의 등온선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A점의 온도는 B점보다 더 높고 따라서 단열 팽창이 일어날 때 기체의 온도는 감소하고 단열 압축이 일어날 때에는 증가합니다. 단열 팽창 기체 온도 하강, 단열 압축 기체 온도 상승을 외워두시면 나중에 지구과학에서 유용합니다. 생활 속에서 단열 과정의 예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로 열 출입이 일어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단열 과정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입을 넓게 벌리고 입김을 천천히 불면 체온에 가까운 따뜻한 공기가 나오지만 입을 오므리고 재빨리 공기를 뱉어내면 그보다 차가운 공기가 배출되는 것을 단열 팽창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열 과정의 예시는 지리나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구름 생성과 녹새 바람의 예시인데요. 지리에서는 팬 현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갑자기 상승하면 기압이 낮아지고 공기는 팽창하게 됩니다. 즉,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단열 팽창이 일어난 셈이고 공기는 냉각되면서 이슬점에 도달하여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초여름에 동풍이 불어올 때 태백산맥을 타고 공기가 상승하면서
영동지방에는 비를 뿌리고 다시 태백산맥 서쪽 사면으로 내려오게 되면 공기가 하강하면서 단열 압축됩니다. 이때 영서지방 즉 수도권 지역에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녹새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에어컨이나 냉장고와 같이 냉방장치들이 온도를 낮추는 원리는 모두 단열 팽창에 의한 것입니다. 기체로 된 냉매제를 압축시킨 후에 갑자기 압력이 낮은 곳으로 단열 팽창시키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 외에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단열 과정에 해당되는 예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열역학 과정의 원리를 이용하여 실생활에서는 열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슨 엔진 또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열기관은 크게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차이는 연소가 일어나는 곳의 위치입니다. 내연기관은 자동차에서 주로 쓰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들 수 있고 외연기관은 증기기관과 스털링 엔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행기에서 쓰는 제트 엔진이나 배에서 쓰는 증기터빈, 우주선에서 사용하는 로켓도 있습니다. 시험과는 별로 상관없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더 다양한 엔진의 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열기관의 예시로 스털링 엔진을 들었습니다. 스털링 엔진은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회전 운동을 얻는 외연기관인데요. 차세대 친환경 열기관으로 요새 주목하는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넘어가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담은 컵의 뚜껑으로 사용하는 간이 스털링 엔진 장난감도 있습니다. 이제 열역학 과정을 적용하여 실제로 열기관이 어떤 순환 과정을 거치며 일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털링 엔진의 경우 정적 과정 2번과 등온 과정 2번을 거쳐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구성합니다. 이런 과정을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왠지 기술 과정 시간에 한번 들었던 말 같죠? 먼저 고열온을 통해 기체가 가열되고 가열된 기체는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밀어내고 외부에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저열온을 통해 남은 열을 방출하면서 냉각되고 냉각된 기체는 피스톤에 의해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등온 팽창과 압축 과정에서 부피 변화가 있으므로 외부에 일을 하거나 받고 이 과정은 등온이므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적 과정에서 공급한 열 QH와 방출한 열 QL의 차이만큼이 스털링 기관 속 기체가 한 일이 됩니다. 스털링 기관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한다고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보세요. 이제 남은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제 2번은 풀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3번은 방금 배운 스털링 기관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압력 부피 그래프입니다. 보다 문제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TH와 TL은 각각 등온선에 해당된다 라고 추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열기관의 순환 과정에서 내부 넓이는 열기관이 한 일을 의미합니다. 즉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기체가 한 일인데 2번에서 3번으로 등온 팽창할 때 한 일에서 4번에서 1번으로 등온 압축할 때 받은 일을 빼주면 열기관이 한 일이 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순환 과정의 PV 그래프 도형 내부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2번 보기도 같은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기체가 한 일이 받은 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색칠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3번 보기와 4번 보기는 등온선을 이용해 해석하면 쉽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고온 쪽인 TH로 가는 가열 과정이고 내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3번에서 4번으로 갈 때는 저온 쪽인 TL로 가는 냉각 과정입니다. 정적 과정이므로 외부에 일은 하지 않고 그대로 열을 방출합니다. 5번 보기는 3번에서 4번으로 갈 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함으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예제 4번은 구름의 생성 과정에서 알아보는 단열 팽창 과정입니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4번 보기에서 공기가 열을 받아 부피가 팽창한다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실제로 자연에 있는 공기가 열을 받아서 부피가 서서히 팽창할 수도 있겠지만 구름이 생성될 때에는 상승되는 공기가 열 출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팽창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나머지 오른 보기의 설명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예제는 수능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출제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5번에서는 실린더 피스톤 그림과 압력 부피 그래프를 주고 그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A에서 B 과정이 단열 과정, B에서 C 과정이 등압 또는 정압 과정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므로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주어지지 않았어도 그래프를 보고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보기에서 부피가 감소하는 단열 과정은 단열 압축,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 증가입니다. 틀렸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갑자기 기체의 부피를 감소시켜야 하므로 별도의 가열이나 냉각 없이 피스톤 위에 모래를 추가해 줌으로써 압축을 해주면 되겠죠. 니은과 디귿보기는 B에서 C 과정인 정압 팽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체의 압력을 유지시켜야 하므로 피스톤을 누르는 모래의 양은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니은 보기는 틀렸습니다. 니은과 디귿보기는 B에서 C 과정인 정압 팽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체의 압력을 유지시켜야 하므로 피스톤을 누르는 모래의 양은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니은 보기는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부피를 증가시키려면 실린더 내부의 기체의 온도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을 공급해야 하고 기체의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합니다. 또는 B점과 C점을 지나는 등온선을 그려서 온도가 상승, 내부 에너지 증가, 열 흡수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6번입니다. 가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 읽고 정적 과정을, 나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였다를 읽고 정압 과정을 떠올려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정적 가열과 정압 팽창이 됩니다. 두 과정의 특징을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기억보기는 정적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피가 일정하여 외부에 한 일이 없으므로 흡수한 열량이 그대로 내부 에너지 증가량입니다. 니은 보기에서 정압 과정은 부피가 팽창하므로 외부에 한 일이 있습니다. 디귿보기 정적 가열과 정압 팽창은 모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기체의 온도 역시 모두 증가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양의 열을 공급받았다면 기체의 온도 변화는 누가 더 클까요? 외부에 한 일이 없는 정적 과정에서 더 많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생기므로 가 과정에서 온도 변화량이 더 큽니다. 이상으로 열역학 제1법칙과 열기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열역학 제2법칙과 열효율에 대해 학습하고 열역학 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과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도 열공하시기 바랍니다.